엄마,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이 말을 엄마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동생이 저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다는 걸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는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부딪히고 화해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붙어서 지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이가 됐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식을 도무지 모르는 형태가 됐어요. 크게 다툰 적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서운했던 일도 딱히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때 저는 이 부분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바쁘니까. 다들 일이 사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감각이 커지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진 거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 사이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요. 끝까지 봐주세요. 어릴 때 형제자매는 그저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었어요.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 특별히 친하다고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공기처럼 머물렀어요. 그 시절 기억을 꺼내보면 형제자매란 존재는 그저 일상이에요. 같이 자다가 이불 빼앗겨서 다투고 한쪽이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날 때 몰래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같이 밥 먹고 또 다음날 같이 아침을 맞이하고 그때는 형제자매가 그냥 제 하루였어요.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특별하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일자리를 얻고 독립하고 결혼하고 저마다 살아갈 자리가 생기고 챙겨야 할 사람이 생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한데 형제한테 먼저 연락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살겠지라며 넘기게 되고 저도 바쁘고 그쪽도 바쁘겠지 지레짐작하며 서로 별일 없겠지 하면서 소통이 줄어들어요. 아무도 나쁜 의도가 없는데 빈틈이 생겨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몇 달에 한 번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부모님 댁에서 마주치고 잘 지내지 한마디 하고 끝나는 사이가 돼요. 어느 순간 1년에 두세 번 마주하는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변했으면 아, 우리 달라졌네 하고 알아챌 텐데 천천히 아주 조금씩 변하니까 원래 이랬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그랬어요. 동생 소식을 부모님한테 먼저 듣게 되었을 때 초반에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오랜 시간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꽤 오래된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 거리가 쌓여 있었어요.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명절 때 부모님 댁에서 동생을 마주쳤어요. 오랜만이라 반가워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마주치니까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지내지? 잘 지내. 그게 끝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거 없어? 근데 막상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그렇게 연락 안 한 사이에 뜬금없이 그런 말 꺼내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잘 지내지? 잘 지내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각자 밥 먹고 각자 화면 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방금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저는 동생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로 돌아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게 어른이 된 뒤 형제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서로 싫은 게 아니에요. 미운 게 아니에요. 그저 꺼낼 말이 없어요.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형제랑 자주 연락해? 대부분 비슷했어요. 명절에 봐. 바빠서. 잘 지내겠지? 정말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안도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안도에 무언가 빠져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게 사실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연락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예요. 말하기 어려운 일. 부모님께는 걱정드리기 싫고 친구한테는 부담될 것 같고 안으로 끌어안고 있던 그 일. 그때 형제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전화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불쑥 힘들다고 하면 어색할 것 같고 그렇게 연락 안 한 사이에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이상할 것 같고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차라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요. 그렇게 전화를 내려놓은 적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말하면 걱정시키는 건지, 부담 주는 건지, 갑자기 꺼내면 왜 이제 와서 이러나 싶을 것 같고,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정도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잖아 하는 결론이 나요.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몸에 배어요.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것과 연락할 수 없다는 느낌. 이 둘은 달라요. 연락이 없는 건 단순히 바쁜 거예요. 근데 연락할 수 없다는 느낌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바닥이에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마음학자들은 이 상태를 정서적 고립이라고 불러요. 혼자 있는 것과 달라요. 그저 혼자라면 혼자인 거잖아요. 정서적 고립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아무한테도 닿지 않는 감각이에요. 연결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기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 느낌. 그래서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감이 어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쌓인 게 있어요. 부모님이 어느 쪽을 더 챙겨줬다는 느낌. 비교당했던 기억. 대놓고 차별이 아니어도 알아챌 수 있어요. 밥상에서 누가 더 많이 웃음을 받는지, 누구의 실수에 더 화를 내는지. 아이들은 그 온도 차이를 몸으로 느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딘가 어긋난 느낌. 그게 어릴 때부터 조금씩 쌓여왔고 어른이 된 뒤에 연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돼요. 저도 그 감정은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섭섭한 것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에요. 어딘가 어긋난 느낌. 그게 오래된 거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그 어긋남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있었고 어른이 된 뒤에 연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됐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부모님 통해 소식 듣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 형제는 사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바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형제한테 전화하기가 어색하다면 그건 사이가 나쁜 게 아니더라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빈자리,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더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내가 더 챙겼어야 했나?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우리 사이가 달랐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저마다 살기 바빴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면 내가 겪는 일들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처음엔 그게 무서웠어요. 기댈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근데 계속 겪다 보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없으니까 담담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건지 무뎌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생각이 자리 잡고 나서부터 형제한테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근데 기대가 없다는 게 가끔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는다는 게. 실제로 혼자 해결한 것들이 쌓이면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나 이 정도는 혼자 처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자신감 뒤에는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것들이 같이 쌓여요.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들이 어디 가지 않고 안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 올라올지 모르는 채로. 이상한 건 기대를 낮춰도 어딘가에서 연결을 원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유 없이 쓸쓸한 느낌, 문득 형제 생각이 나는 것, 가족애가 두터운 사람들 보면 드는 부러움, 명절 아닌 날에도 먼저 연락하고 뭔가 있으면 서로 챙기는 그 관계. 그 부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그게 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마음이. 연결을 원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날은 쓸쓸함으로, 어떤 날은 부러움으로, 어떤 날은 이유 없는 공허함으로 올라와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같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분들 보면서 이게 내 잘못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내가 더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나?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바빴던 거예요. 세상은 혼자라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는 연결을 원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혼자 잘 살려고 해도 내면에서 연결을 바라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충돌이 때때로 외롭게 느껴지는 거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도 형제도 챙기려면 내가 먼저 잘나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잘 서 있어야 손 내밀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나 이제 좀 괜찮아. 너는 어때? 이 한마디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멀게 느껴져도 내가 우선 잘 서는 게 먼저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셨으면 해요. 이번 주에 형제한테 직접 연락 한번 해보세요. 뭔가 대단한 이야기 없어도 돼요. 짧게 잘 지내? 이거면 충분해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이 처음 쓸 때 뻣뻣한 것뿐이에요. 인생은 혼자가 맞아요. 근데 내가 먼저 잘나 있어야 부모님도 형제도 챙길 수 있다는 그 슬픈 사실. 저도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어떠셨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림 켜두세요.